바라보는 황규석 노복균 원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S1 성형외과 노복균이라고 합니다. 여러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황규석 후보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님을 알게 된 것은 이제 성형외과 학술 모임에서 여러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나마 전혀 학연 지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학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강남구에 개원을 하면서 강남구 의사회 활동을 참가를 하다 보니 또 의사회 활동 또한 아주 열심히 하시고 회원들을 어떤 단합들을 도모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사회 업무 또한 참 재미나게 활기차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황규석 후보님이 강남구 의사회장으로 2018년도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시 저에게 뜻밖의 강남구 의사회 정책이사직을 제안하셔서 그 이후로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후보님은 강남구 의사회 회장 시절 지역 내에 있는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이런 보건의료 단체들과 친목을 다지시고 정치색을 떠나서 의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후보님의 노력이 수치로 나타난 부분이 회원 증대인 듯 싶습니다. 회기 동안에 200명 이상의 회원이 증대되어 역대 가장 많은 어떤 증가폭을 보여주셨습니다. 후보님은 이제 새로운 회원이 강남구에 개원을 하게 되면 그 회원님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발송해서 강남구 의사회를 알리고 가입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한 40여 개 의과대학 동창회를 조직하는 걸 도와드리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모임들을 하게 되면 직접 참가하셔서 강남구의 활동도 설명하시고 의사협회가 하고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경찰서나 소방서 등 정부 여러 기관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중에 하나로 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관계 개선을 통해서 당시 밀양에 큰 화재가 있어서 병원 화재가 있어서 소방 점검이 강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원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인연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구급대원으로서 매달 강남 소방서에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셔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걸 4년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이런 시민 하트세이버라는 이런 인증서까지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코로나19가 이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크게 발발했을 때 이제 전국 의사회 최초로 대구시 의사회를 방문해서 성금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의대 정원학대와 공공의대 설립 때문에 대정부 투쟁이 범의료계 쪽으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않고 이런 투쟁에 가담하면서 응시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대생들을 돕기 위해서 실기시험 지원금을 전달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부사 의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후보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후보님은 강남구 의사회가 지역의사회의 한 축이 되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상생 발전해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는 후보님이 좀 낮은 자세에서 소통하고 몸소 실천으로 이런 믿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결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서울시 의사회의 총무법제 부회장으로 맹활약하신 내용을 사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걸 이용해서 25개국 총무들을 매주 4명씩 만나면서 서로의 단합을 도모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후보님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거의 보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지식들을 매달 신문에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하셨으며 지난 12월 12일자로 완결하셨습니다. 조만간 책으로도 발간된다라고 하니 이런 건보를 쉽게 이해하는 데 길라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 TF위원장으로서 박명하 서울시의사 회장님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11월 20일에 발효된 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서 서울시 의료의사회 면허박탈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의원님들을 만나고 설득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재형 의원이 면허박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의사회와 서울시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중단된 건강 마일리지 사업을 부활시키는 한편 시민 건강 캠페인 홍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와 긴밀한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간의 황 후보님이 의료계 현장에서 실무를 충실히 쌓아오신 이런 역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후보님은 그 선한의료포럼이라는 국내 의료봉사단체에 매달 참가하시면서 의료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국내 봉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봉사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매년 광복절에 한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의료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2019년도에 후보님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6.25 참전 용사와 가족 그리고 빈민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봉사 후에는 필리핀 6.25 참전 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서 한국을 위해서 몸바치신 분들께 헌화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기억에 남는 수술입니다. 옆구리에 큰 종양이 있던 환자인데 더운 날씨에 한 2-3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글러브 안에 땀이 흠뻑 젖게 되는데 후보님은 이러한 힘든 것도 감수하시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힘든지 모르고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님이 술자리도 좋아하시고 배도 좀 나와 있어서 건강 체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걸이를 아주 잘 하시고 꾸준히 몸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급변하고 악화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강도, 주변 민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가지신 우리 황규석 후보님이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